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참사가 어느덧 4주기를 맞았습니다. 유족들은 4년이란 시간 동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후속 대책 등이 미흡하다며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화정 아이파크 참사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현산 측이 영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학동 참사 4주기를 맞아 유족들은 현사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산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개탄스럽죠. 네. 반성 없는 태도로 대책 없는 수순으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들은 유가족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추모 공간 조성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학동 참사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모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아직 선고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논의됐던 추모 공간과 트라우마 치료센터 건립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비용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모 공간을 빨리 확정을 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마냥 지금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서 유족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진상규명과 피해 복구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도 해당 법안의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유가족들이 그렇게 거리로 나서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학동 참사 추모식에는 세월호, 제주항공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치권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시가 비상소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운행되던 시내버스 1,000대 중 887대가 투입됐으며 운행률은 8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시내버스 기사 2,400여 명 중 1,400명이 노조원이지만 일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봉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경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시장 공약사업 설계 공모에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비리 의혹 수사 자료 확보 차원이었는데 강 시장이 경찰의 무리한 강제 수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을 두고 논란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Y 프로젝트는 영산강 일대를 생태와 여가, 레저복합 공간으로 꾸미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역점 사업입니다. Y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생태적일 것이며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 초 산동교 일대에 테마 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 국제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한 작품이 당선됐고 이 과정에 광주시가 특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문제의 발언은 압수수색 이후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정례조회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수사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따위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겁니다. 부적절했다는 여론에도 강 시장은 할 말 했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인신을 구속시킬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 기관을 대표하는 광주시장이 공직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것, 그거 정당한 거죠. 그러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석상이 아닌 공직자들과 소통하면서 나눈 대화였고 행정에 흠잡히는 일 없도록 하라는 당부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발언 수위를 다소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가는 여러 수사 방법 중 하나라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 외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공항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난제 중 난제로 꼽히고 있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전국을 강타한 초대형 참사에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코로나19를 넘기고 국제선이 8개국 16개 노선으로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나 증가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참 활성화를 목전에 두고 했던 상황에서 초대형 참사가 발생해 안타까움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사 이전에도 무안국제공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2007년 완공됐지만 광주공항의 국내선은 여전히 이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광주시는 국내선만 보내는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사자인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와 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유세 발언은 공항 통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 철거 경험과 성남시장 시절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문제 해결의 경험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손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과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그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기부대 양요 방식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반대 일변도 했던 무안군도 최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광고를 중단하는 등 내부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며 적극 환영 입장이었지만 무안군을 자극할 수 있어 주민 설득과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중 모드로 선회했습니다. 앞으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이 광주 전남의 상생과 산안권 발전에 대전환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과 지원 방안 마련 등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완공 이후 18년 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무안과 광주공항의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통합 의지를 내보인 만큼 광주시와 무안군, 전남도가 통합을 위한 3자 대화 창구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여수시가 글로벌 경기 불황과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가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보니 실망감도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왕지 기자입니다. 배관 내부의 부식과 균열을 찾아내는 피그입니다. 석유화학 설비가 밀집한 여수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입니다. 하지만 피그의 기술은 모두 외국산. 복잡한 설비망을 탐지하는 기술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정유사업 자체에서 쓰는 장비들이 대부분 외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 속 이 업체는 2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매출에 제품 국산화를 위해 많은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투입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하려면 자금이 뭐 1, 20억 가지고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좀 해야 되고, 외국인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투자를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정과 금융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큰 지원이 예고됐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전남도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들은 연구개발 비용 지원과 전기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전남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관련한 전남도의 예산 규모는 19개 과제 3,707억 원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추경안에 150억 원을 먼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차 보전이라든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패키지 지원 사업 반영을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고요. 여수시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지속됩니다. 남은 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업계의 전망 속에 정책이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하나와의 이틀 연속 연장 승부에서 상대 실책으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며 5할 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입단 2년차 성영탁 선수는 8게임 연속 무실점 피칭을 보여주며 난조에 빠졌던 불펜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야구 소식 한신구 기자입니다.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투수 폰세를 맞아 2대5로 끌려가던 경기. 황대인이 홈런을 때린 데 이어서 다음 타석에선 2타점 2루타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고 10회 말 상대 수비수의 실책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며 전날 연장 혈투에서 진 아쉬움을 되갚아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두산과 하나를 맞아 4승 2패. 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5할 승률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팀의 중심 타자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오선우의 활약에다 타격 상승세에 있는 윤도현, 그리고 시즌 1호 마수거리 홈런을 때린 황대인 등 백업 선수들의 선전이 컸습니다. 입단 2년차 성영탁 선수와 8년 만에 1군 무대에 데뷔한 호원빈 등 무명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특히 성영탁 선수는 최근 8경기에서 10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던 불펜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고 기회가 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다 내려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인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가 리그 1위인 18개의 퀄리티 스타트로 든든한 원투 펀치로 제 몫을 해내는 데다 윤영철과 김도현 등 선발진의 안정도 팀 상승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31승 1무 30패로 3위 롯데에 2게임 반차까지 따라붙은 기아는 이번 주 삼성과 NC를 상대로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교도소와 군부대, 심지어 정당까지 사칭해 자영업자를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대신 구매해달라며 선결제를 요청하는 게 특징인데요. 김교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양규 씨는 최근 순천교도소 직원이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 구매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했어요. 40만 원대 리트로다가 2대 정도? 그리고 이제 목발 3개. 이튿날 결제 공문이 첨부된 문자가 도착했고 직접 물품을 가지러 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00만 원 상당의 제세동기까지 함께 구입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가 준비된 물량이 없다고 하자 사칭범은 아는 업체가 있다며 대신 주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소개한 업체에 먼저 제세동기 비용을 선결제한 뒤 물건을 받아주면 휠체어 등의 금액을 낼 때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거래하던 의료기기 업체 그쪽에 그쪽도 아마
뭐 납품업체일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으로 그쪽으로 받았고요. 네. 혹시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수상함을 느낀 김 씨가 직접 교도소로 전화했고 사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전화번호에 이제 개인 휴대폰 번호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문을 만들지는 않는다. 인근의 한 도시락 업체에서도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사칭한 사람이 67만 원어치 도시락을 주문하는 등 관련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목포 경찰서에 접수된 교도소나 정당, 군부대 사칭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라장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로 공문을 보내는 경우는 사기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전화를 걸고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만큼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 피해를 막기 위해선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